이번 강의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존재문입니다. 존재문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에서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작 연습을 할 때는 한국어 문장의 외형만 보고 직역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그 한국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내용의 기억만 가지고 영어로 작문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뭔가가 있다, 없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인류의 삶에서 그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원시인들을 상상해 볼까요? 한 원시인이 연못에 들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식량을 발견한 거죠. 근데 혼자서는 들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빨리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원시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연못에 들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요한 식량인 들소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존재문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못에 들소가 있어.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네, 들소입니다. 영어로는 a buffalo. 한 마리니까 부정관사 어를 붙였습니다. 이 버팔로라는 명사가 있다는 의미는 명사 앞에 there is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There is a buffalo. 이게 들소가 있다는 의미의 존재문입니다. 보는 것처럼 존재문은 비동사를 쓰는 뼈대 1번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뼈대 1번 문장과는 좀 다릅니다. 눈치채셨나요? 보통의 뼈대 1번 문장이라면 A buffalo is there가 돼야 됩니다. 24강에서 배웠던 뼈대 1번 문장 구조, 네모는 장소 시간처럼 주어 a buffalo 뒤에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장소나 시간 등을 말해주는 단어가 올 겁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비동사 is를 중심축으로 그 좌우의 단어 순서가 뒤바뀐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어순이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존재문은 도치가 된 형태의 뼈대 1번 문장입니다. 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고요. 오늘은 이 도치와 관련된 존재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재문의 실질적인 주어는 문장의 첫 단어 there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도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존재문의 비동사는 실질적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a buffalo가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m, are, is 중에서 is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존재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존재문의 맨 앞 단어 there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문장의 의미는 들소가 저기 있어가 아니라 그냥 들소가 있어입니다. 들소가 어디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원래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은 연못에 들소가 있어잖아요. 이렇게 연못에라고 들소의 위치를 말하려면 문장의 앞이나 뒤에다가 at the pond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대상의 위치를 적절한 전치사와 명사 부속을 써서 존재문에 붙여주면 됩니다. 존재문은 이렇게 그 대상이 실제 어디에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말해줘야 더 가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존재문에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 부속을 추가로 함께 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존재문과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참고용으로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문장은 지난 24강에서 배운
뼈대 1번, 네모는 장소,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위의 문장은 존재문이고요. 자,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굳이 드러내 보자면 존재문은 상대방이 몰랐던 어떤 대상의 존재 유무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래 이 뼈대 1번 그 일반적인 구조의 문장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전달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은 한국에 있다. 서울 is in Korea. 이런 류의 문장에 잘 어울립니다. 일종의 변하지 않는 정의적이고 사전적인 그런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잘 어울리죠. 서울이 한국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아닌데 이 문장을 존재문으로 There is Seoul in Korea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상대방이 아마 아니 서울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알려주나? 하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모두 어떤 대상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존재문이니까 그 존재 대상을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 존재문을 영작을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요. 바닥에 물 있어 조심해. 이 문장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걸 알려주냐면 바로 물이죠. water. 이 water가 존재문이 실질적인 주어니까 여기에 맞는 비동사는 is가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is water. 이렇게 하면 물이 있어. 자, 어디 있냐면 바닥에 on the floor. 자, 조심해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조심해라라는 표현은 watch out이라고 합니다. 뭐 잘 보란 얘기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조심해가 watch out이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There's water on the floor. Watch out. 저기 가위가 있다. 뭐가 있는 거냐면 가위. 가위는 scissors. 가위라는 물건은 하나라고 해도 가위에 칼날이 항상 두 개가 있으니까 scissors 이렇게 항상 복수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48강 부정관사 어를 배울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비동사는 are가 돼야 됩니다. There are scissors. 가위가 있다. 어디에? 저기에. 저기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there라고 하면 됩니다. There are scissors there. 자, 이렇게 there가 두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존재문 맨 앞에 있는 there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무실에 프린터 있나요? 존재 대상은 프린터. 자, 프린터가 있다라면 there is a printer. 아마 한 대를 생각했을 거니까 a printer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in the office. 그런데 의문문이네요. 존재문의 의문문은 뼈대 1문장 의문문이랑 똑같이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Is there a printer in the office?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존재 대상은 어느 사람? 아무. 근데 이 아무개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네요. 부정문입니다. 그리고 과거형 문장이고요. There was not a person. 자, 여기까지가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뼈대 1번 문장과 마찬가지로 과거형이라서 비동사는 was가 됐고요. 부정의 not은 was 뒤에 붙었습니다. 운전석에라는 장소는 in the driver's seat라고 합니다. There wasn't a person in the driver's seat. 그런데 영어에서 이 문장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운전석에는 빵명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빵명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도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빵명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요. There was 여기까지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냐면 빵명 no one. one은 숫자 1도 되지만 어느 한 사람 아니면 어느 하나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 있었냐면 똑같이요. in the driver's seat. 그래서 there was no one in the driver's seat. 그 숲에는 곰이 있을 가능성이 커. 자, 주인공은 곰이네요. 자, 그런데 곰이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자,
자, 일단 그 숲에는 곰이 있어. 이렇게 영작을 해볼게요. There are bears in the forest. 자, 숲속에 곰이 여러 마리겠죠. 그래서 복수로 bears라고 했고요. 비동사는 are.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란 생각을 넣어 봅시다. 이런 표현은 46강에서 배운 중간 삽입물 중에서 be likely to가 있었습니다. 이걸 써볼게요. 자, 중간 삽입물은 문장의 동사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are 앞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there 뒤에 비동사는 실질적 주어에 맞춘다고 했죠. 근데 실질적 주어가 bears, 복수니까 are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are likely to 뒤에 동사는 원형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46강에서 are의 원형은 be가 되겠습니다. There are likely to be bears in the forest. 저 두 빌딩 사이에 극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문 닫았어. 자, 이 문장이 복문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앞부분은 주어인 극장이 있었다라고 밝혀주는 뼈대 1번 문장. 이게 존재문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 극장이 폐업을 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뼈대 2번 문장. 극장이 자기 자신한테 문을 닫은 자기 자신한테 한 행동이니까 자동사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영작을 하면 자, 존재문의 대상은 극장이죠. 극장이 있었다는 과거형 문장은 There was a theater. 그리고 어디 있었냐면 저 두 빌딩 사이에 between those two buildings. 전치사는 between 뭐뭐 사이에 썼고요. 저기 두 빌딩은 that building을 복수 형태로 표현한 those buildings. 거기에다가 두 개, to자를 붙여서 those two buildings. 자, 그리고 뒷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사를 하나 써야 되겠네요. but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앞에 나왔던 극장을 it이라는 대명사로 바꾼 거죠. 극장이 문 닫았다. 자동사 closed. 자, 언제 닫았냐면 작년에 last year. 이렇게 시간 부속을 문장 자동사 문장 뒤에 붙여봤습니다. There was a theater between those two buildings, but it closed last year. 자, 이렇게 해서 존재문 영작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존재문 옆에 있는 수동문,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